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선다록 내용 중에 새로운 변화 해석요리에서 약신요리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해석요리는 그야말로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한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일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해석 요리를 한번 드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야말로 빈틈도 없고 음식 문화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예술의 높은 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의식과 절차를 만들었는지 그저 감탄을 할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과연 일본의 해석 요리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개인적으로 저는 가져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향불에는 의식이 있어요. 향부에서부터는 즙이란 국물을 얘기해요. 자물, 소물, 예발, 하물, 저세, 팔촌, 향물에 이르기까지 해석요리는 예술의 그 어떤 경지를 답사하는 것처럼 참 아름답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다. 요리 자체가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구에 있어서도 다반부의 매력은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일본의 다반부를 보면서 너무 그냥 매력을 느껴서 일본에서 하는 해석요리 도구 일절을 전체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다 구입하고 밥도 해보고 다반부에다가 아주 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빠져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여기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빠져보지 않으면은 말로는 이건 안 되죠. 말로는 저는 뭐 깊이 빠져보고 또 연구도 이렇게 해보니까는 참 좋다. 여기에 계절의 미를 표현하는 로와 풍로의 운치를 더하여 탄수전, 숯불 피는 의식,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일본만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아주 그 숯불 피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미의식을 갖출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빠져보고 한 번쯤 느껴보고 한 번쯤 체험해 봐야 오늘 강의 초암이 하는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한번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것도 괜찮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탄수전 점전에 이르면 그들의 준비 과정은 어떤 것 하나 손색 없이 세계 음식 문화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석 요리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밥을 하는 의식, 다반부 참 매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반부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도 참 멋있고 좋아요. 해석 요리란 본래부터 호사스러운 요리가 아닌 소박한 일찍 국 한 그릇에 삼채 반찬 3개를 기본으로 하는 다의 음식을 말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센로 리큐도 남방록에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과 비가 새지 않을 정도의 집, 다시 말해서 검소하고 소박하고 겸양한 삶을 늘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에서 행해지는 해석요리는 사실 쇳놀이교의 정신과 벗어나 있는 접대 문화의 극치를 보일 뿐, 엄격히 말하면 수행을 하는 사원이나 말차 다도를 행위는 다해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해석요리의 모든 전 과정을 다 배운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요리하는 그 기술,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하는 해석요리 자체는 예술적으로는 대단히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수행의 입장에서 원 초암의 눈으로 보면은 쇳놀이교의 본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쇳놀이교의 본래 정신은 일즙삼채다. 구간그릇에다 반찬 두세 가지, 밥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 드셨다 하는 거예요.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만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42장경에 음식은 약을 먹듯이 하라. 약 먹듯이 하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사찰이나 다해에서의 음식은 소박과 국 한 그릇에 반찬 세 가지 정도의 요리가 일즙삼채의 요리가 명분이 있고 다도정신도에도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해석요리는 접대 문화로 더욱 꼽히면서 다도는 쇳놀이교의 본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 혹은 선의 정신에 부합하는 음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초암의 소신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해석요리는 접대 문화로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수행의 정신을 담은 다도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다해에서 이것을 그대로 연결지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도 간단히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저 일본의 해석요리의 전 과정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한 책인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산만하죠. 수행의 정신이 안 맞습니다. 수행의 정신은 바로공양 자체도 너무 산만해요. 너무 어수선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줄이고 다해의 정신에 맞게 또 다도의 정신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도구도 소박함과 단순함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초암은 해석요리를 약식요리로 명칭을 받고 점전법에 있어서도 다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이 해석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 해석요리에 한번 좀 빠져보셨던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맞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이 요리야말로 수행의 수행을 더한 것이 아닌가 초암은 판단하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석요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요리 실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시시에. 지금 일본에서 행해지는 해석요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요리 실력이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교육을 받고 사람들에게만 가능하고 또 도구도 엄청 비쌉니다. 저도 일체 모든 도구를 다 가졌지만 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500여만 원 이런 돈이 들어야 도구도 뭐 갖춰지고 또 500여만 원 돈 들어도 그렇게 썩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썩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 고급에 속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일반 가정집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뿐일까? 도구 준비도 그 경비가 만만치 않으며 점전도 상당히 복잡해요. 이젠 단순화하여 일반 대중이 함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처음은 글을 썼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식도 지나치게 사치로 흐를 때 역사의 퇴보됨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다. 삼국시대 때 신라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가학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첨단을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에 뒷걸음치고 퇴보됨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도는 정말 수행의 한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함이 말차 다도는 수행의 다도로 전환해야 된다. 수행의 다도, 구원의 다도, 그렇죠? 스승과 제자의 전승의 다도, 합리적인 다도, 센롤리교의 본래 정신에 부합되는 본래의 다도, 이 5가지 방법으로 다도는 전환되어야 된다. 막연히 먹고 마시는 문화에서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로 전환될 때 인간의 정신도 한층 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류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깊은 의미의 터득이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담은 것이 바로 선다루의 다도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말차다도 가문에 입문을 하지 않습니다. 입문해가지고 오모도 생계나 우라 생계를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좋죠. 편하고 좋고 경제적으로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일본 사람들과 교류도 갖는 것도 좋다. 그래서 말차다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아주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저는 일본에서 행해지는 일본의 오모도 생계, 우라 생계, 무사노, 진호 생계, 고보, 엔시로 뭐 기타 여러 가문이 있지만 그걸 따르지 않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저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고집을 꺾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센노리교의 본래다도는 이것이다.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왜 오늘날 센노리교의 본래 정신과 다른 다도를 하게 됐는가.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일본의 말차 다도가 빈틈없이 훌륭하지만 훌륭합니다. 그 이면에는 수행 정신과 관계없이 지나칠 정도로 접대 문화로만 흐르고 있으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류규가 열반하시고 나서 그 후대에 50년이 안 돼서 다도가 왜곡된다 그랬습니다. 그 왜곡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무사들에 의해서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ABC라는 무사가 있다면 A라는 무사가 말차다도 다해를 열어요. 다해를 개최해갖고 좋은 도구를 내놓고 훌륭한 해석률이 아주 맛있고 화려한 해석률을 내놓았다 그러면 또 B라는 무사가 초청을 합니다. 또 A라는 무사보다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더 좋은 반찬으로, 더 좋은 도구로. 그 다음에 또 C라는 무사는 또 더 좋은 걸로. 그래서 그들이 도구 싸움이 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구 싸움이. 이도 정오당하는 한계가 있고 모든 도구가 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극상품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거로 찾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치로 흐르게 되고 사치가 그냥 세월이 가서는 그냥 정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해석요리도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음식을 이제 오후 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겨울철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돌을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자기 배에다 이렇게 대면은 온기도 돌고 허기도 좀 덜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한게 풍물했자 돌속자 사서 해석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접대 문화로 흐르고 자기 부의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게 된 겁니다. 도구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좋은 도구를 가져야 되고 오늘날 자동차 문화 격이죠. 어떤 사람은 뭐 소나타를 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소나타보다 더 좋은 뭐 그랜저를 타야 되고 그랜저보다 또 다른 사람은 그랜저보다 더 좋은 에쿠스를 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제니스를 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벤츠를 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BMW를 타야 되고 뭐
또 다른 사람 클라이슬러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 외형적인 걸로 가지고 이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도 정신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이와 같은 틀을 가감히 벗어 세계인의 정신 행동으로 다도는 새롭게 부상되어야 됩니다. 초암이 하고 나던 다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점을 인식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도는 담순, 소박, 겸양, 본래의 화경청적의 정신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 남방록의 해석률에 관한 기록을 잠시 귀를 기울여보자. 남방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방록이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곡괭이 소친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곡괭이가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친이라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다도를 했던 분이고 기억을 하는데요. 제목이 곡괭이 소친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11월 3일.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낮에 이제 다회를 열었어요. 다다미 2장의 좁은 다실에, 다다미 2장이면 180cm, 180cm 규모예요. 아주 작은 다실이죠. 일본의 다이안이라는 거 다실, 묘희함이라는 다실, 이런 다실이 이제 구보로 돼 있어요. 이 2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실이. 다실에 손님과 야지마 히사 자에몬과 구사베아 도에치호라는 사람이 이제 찻자리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먼저 찻자리에서 도코노마는 이제 우리 선달에서 법단이라고 그래요. 족자를 걸고 다화를 거는, 다화를 준비하는, 다화를 장식하는 거를 도코노마라고 해요. 건 족자와 곡괭이 소친이 가는 곳으로서는 묵적, 가마는 이제 물 끓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도에서 그걸 가마라 부라고 그래요. 가마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그림이 새겨진 가마. 차 선반에는 숯을 담은 바구니, 깃털, 이게 도구가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다 동영상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점전도 해보고 하는 모습을 전부 다 실었습니다. 유심히 보셨던 분은 깃털 하면 이게 뭔지 알 것이고, 숯 담는 바가지, 이게 뭔지 다 알 거예요. 보신 분들은. 비리가 갖춰져 있었다. 회석요리로는 야채를 써놓은 된장국, 전부꼬치, 유자, 된장. 그러니까 된장국에다가 전부꼬치 하나 둘 해다가 산초 열매 몇 알 정도. 이게 이제 이날 해석요리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찻자리에 쓴 차단지, 이걸 다입이라고 그래요. 찻자리에서 쓴 차단지는 천하제일이라는 명물, 도구가 좋은 게 나왔네요. 다화는 나가타비, 이건 이제 어떤 다화를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가타비라고 그러면은 물항아리 수지는 시가라키 도자기를 썼다. 이것이 이제 남방로 남보 속계의 지음 박준여론김 시사 일본에서 나온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걸 왜 소개를 시키느냐,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위의 다해록이 사실이라면, 위의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해석요리는 다의 정신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르죠, 분명히. 남방록의 내용과 오늘날의 해석요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소개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본래 소박한 밥상이었음에도 오늘날 다의 해석요리는 셀룰리끼의 다도 정신과는 상관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환되어야 한다. 본래의 취지로. 정신이 깊어지고 인간의 사고의 뜰이 넓어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분명히 일본의 해석요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종주고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겉모습에 추종해서 벗어나 다조 셀룰리끼의 본래 다도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말사 다도를 하는 사람들이 해석요리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일본 사람들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이 화려한
건물에서 진수성찬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건 타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고 샛노리교도 이걸 강조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집산채예요. 국왕그릇에다 밥 3개에다 반찬 3종류에다가 밥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숙제다. 그래서 선다루에서는 해속 요리를 약식 요리로 바꿔가지고 샌로리교의 본래 다도 정신에 맞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속 요리도 건강을 지키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 문화 방향으로 전환되어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낮은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 진짜 인간의 심오한 뜻을 찾는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나야 된다. 먹고 마시는 이 속에 도가 존재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문화로 승화되어 갈 때 평생 그대로가 수행이 아닐까. 이 계기로 삶은 더욱더 활기차고 보람을 얻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니까 선달에 와서 하는 해석 요리는 돈도 많이 들을 필요도 없고 음식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샌로큐 당시에 해석 요리 했듯이 소박한 일지삼채로 하자 이거예요. 분명히 먹는 일, 마시는 일은 중요한 일상사다. 이 일상사가 빚을 더할 때 도를 따로 구할 일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상을 벗어난 그 어떤 이상 속에서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은 아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반성해보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일본의 해석 요리는 도구 갖고 장난치는 거고 요리 갖고 온갖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 어떤 소박함이 있어요. 훌륭하지만 그것은 요리 문화로 따로 발전하고 다도의 문화에서는 약식 요리라고 해서 샌노리키 본래 했던 일집산채의 그 해속 요리로 일지산채의 요리로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취지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한 잔의 달을 나누고 음식을 맞이할 시간이다. 분명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대할 때마다 나는 달라지고 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느끼고 있다. 이 밖에 도를 이야기하는 자는 누구인가? 있다면 그 도를 내놔보아라. 먹고 마시고 행주자 어묵동정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있고 차기 입기빵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밥 먹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이러한 일상사 밖에 따로 도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중에 수행인이 다도를 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 문화는 단순해야 되고 소박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겸양해야 되고 반찬 가지수도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의 대함에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약을 먹듯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초암의 강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주제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해속 요리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하고 또 관심을 좀 가져보고 우리 나아갈 바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시간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